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의도 있고, 쉬셔야 되는데, 어제 어떤 분은 오늘 하루 쉬시는 게 안 좋겠나 했는데, 쉬도 되고 안 쉬도 되는데, 오늘은 제가 공통된, 어, 질문 또는 이 부분이 계속 좀 헷갈릴 수도 있으실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녹화를 합니다. 재단과 운영사의 관계, 이거를 되게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나왔던 기록물을 가지고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재단과 운영사를 하나로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재단과 운영사는 별개죠. 원래는 별개죠. 근데 운영사를 이용을 하지 않는 쪽은 일반적인 재단들은 모두가 그 재단과 운영사, 그러니까 재단이 모든 걸 운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2021년, 그러니까 2019년 11월 6일, 그 어떤 공지는 11월 9일로 제가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어젠가 엊그젠가 보여드렸던 내용에서 그랬는데, 실제로 세이셸 공화국에 법인 등록을 한 날짜를 보면은 11월 6일로 나와 있어요. 2019년. 그래서 초창기에는 앱 운영부터 모든 것들이 재단 하나로만 존재를 했었죠. 그런데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화면 공유를 통해서 보시게 될 건데, 제가 일단 화면 공유부터 먼저 하지요. 자, 몇 개를 제가 일부러 카피를 떠가지고 이쪽에다 옮겨놨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2021년 12월 6일이고 여기에 내용상으로는 지난 4월 2021년 4월이라는 이야기죠. 미디움과 KOK 파운데이션, KOK 파운데이션이 소유한 KOK 플레이 플랫폼을 개발, 유지, 보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주식회사 미디움이고 KOK 파운데이션이고 이거를 또 적더라도 사실은 어, 상식적으로도 그 메인이 먼저 오고 거기에 종속되어 있거나 용역에 해당이 되는 그런 업체는 순서가 바뀌지요. 이때부터 여기가 지금 사람들이 헷갈리게 만드는 게 이런 것에서 모든 게 좀 출발을 했다. 그리고 이런 공지들이 이름은 미디움 LTD, 메타엠, K스테디움, 팀 그러지만은 여기에요. 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상위가 돼버린 거예요. KOK 재단이 이런 여기하고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본 계약은 미디움 파운데이션이었고 미디움 파운데이션과 주식회사 미디움과의 관계는 뭐냐라고 했을 때 뭐 자회사 뭐 계열사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주식회사 미디움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다시피 케어케 플레이 플랫폼을 개발, 유지, 보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상기 계약을 통해 미디움에 의뢰한 업무는 아래의 세 가지입니다. 케어케 플레이 블록체인 메인 네트워크 기술 제공, 그 다음에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고도화, 케어케 플레이 OTT 서비스 운영, 유지, 관리에 대한 업무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거보다도 제가 여러분들이 꼭 좀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그 계약 관계에 원래 사업은 KOK에서 시작을 했지만 여기에 도움을 좀 돈을 해당되는 부분만큼 역할을 하는 부분만큼 어떻게 보면은 어 돈을 주고서 고용을 한 계약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4월 22일자로 2022년 4월 22일자로 나온 거예요. 야, 앞뒤는 다 빼고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도 있어요. 앞으로 업로드되는 공지의 사안에 따라 KOK 파운데이션, 싱가포르 법인 K 스테디움 PT, 메타M으로 구분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항 아래 참조해 주세요. 했어요. KOK 파운데이션은 쉐이쉘에 설립된 비영리 재단. 이게 본래 법인으로서 모든 주체가 되는 거지요. 케어케 코인의 정책 및 발행과 유통, 소각, 중요한 역할들을 다 하는 거죠. 메인넷 및 케어케 플랫폼 통합 관리와 운영 정책, 모든 것들이 운영 정책도 통합 관리와 통합 운영 정책이라는 이야기겠죠. 근데 여기에 K스트림 PT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용역사, 메타M도 용역사, 같은 데에 두 개의 용역사가 존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내용도 동일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한 사람이 몇 개의 법인에 등록이 돼 있으면은 보수를 받더라도 임금을 받더라도 하나에 주어져야 되는 게 여기도 주어지고 저기도 주어지면은 한 사람이 세 군데에서 임금을 받게 된 그런 꼴이 된다. 그리고 6월 말까지 모든 업무는 예약 해지 및 종료되어 싱가포르 법인으로 이전될 예정이며 추후 해당 시점에서 재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케이스테디 PT라는 거는 2022년 4월 13일에 싱가포르에 설립이 됐고 메타M은 홍콩에 설립이 돼 있었는데 이게 뭐 그쪽 표현으로는 2018년인가 설립이 됐는 거를 메타M으로 이름 변경을 사명 변경을 한 게 나오는데 우리는 사실 이거 알 필요도 없어요. 운영사는 보이지 않아야 돼요. 운영사 예를 들어 가지고 저도 어 대기업에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에 운영사라든가 전산 시스템을 관리를 하고 하는 이런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서 자기들 회사 관련된 내용을 그 회사에 어떤 것도 밝히지를 않아요. 밝힐 이유도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미디움 부사장이라고 어, 이 사람이 조영준 부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낸 내용을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정윤호 대표라는 사람, 이게 주식회사 미디움의 김판종 씨 다음으로 대표이사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저한테 메시지를 이 사람 통해 가지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뭐 다른 내용은 제가 이전에 한번 보여드렸고 여기에 보면은 허재백님이 부산시 부산은행 등을 통해 미디움에 대한 옳지 않은 은행을 하는 즉시 우리가 잃게 될 수 있는 프로젝트 사업 수익은 수천억에 이를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수천억에
사업 손익을, 이게 손익이 아니고 손실이겠지요. 사업 손익을, 사업 손실을 있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에 대해 명백하게 민형사상의 소송 또한 불사할 것이라는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합니다. 미디움은 기존 개혁회의 재단과 체결했던 플랫폼 구축 계약, 어, 이게 이제 하나를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중첩돼 있어 그런데, 미디움은 기존 개혁회의 재단과 체결했던 플랫폼 구축 계약이에요. 구축 계약, 플랫폼 구축 계약 관계를 완료하였으며, K스테디움 메인넷의 유지 보수 업무에 대한 용역 업무 수행 책임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미디움 대표이사 정윤호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미디움의 대표이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용역 업무만을 수행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플랫폼 구축 계약을 완료했다. 요게 6월 말이라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분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허재백님의 요구사항을 무조건 수용해야 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권한 또한 없습니다. 권한 또한 없습니다. 이렇게 할 요구사항을 무조건 수용해야 할 의무 없을 뿐만 아니라 권한 또한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를 했지요. 그리고 저는 일단은 불송치, 혐의 없음으로 해서 불송치 처분을 이미 받은 상태예요. 재정 신청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그래요. 여기서 보셨다시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재단과 운영사는 하늘과 땅 차이다. 운영사는 또는 용역사는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 만큼의 일만 하고 돈만 받아가면 돼요.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있는 권한이,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책임은 사실은 저희 앱이 지금 정상적으로 구동이 안 되고 있지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돼요. 더더군다나 어, 지금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헷갈리는 게 커뮤니티 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전에도 그렇고 저도 초창기에 이 사람하고 김판종이라는 사람하고 전화통화까지 했지요. 그리고 이메일로도 어떤 경우에는 뭐 자기들 종업원 수가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식의 이메일까지 제가 받은 적이 있지요. 뭐 때문에 자기들이 여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자꾸 자기들을 언급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그 피해자 단체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KOK가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시작을 한 거다. 근데 줄기차게 잘 왔지요. 꾸준하게 왔지요. 2021년 4월 달 여기서 이야기하는 미디움이라는 회사, 저는 미디움 파운데이션은 이름뿐이고 모든 것들은 미디움 파운데이션, 미디움 주식회사 미디움, 그 다음에 미디움 LTD, 메타엠, K스테디움, PT 다 동일한 하나예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미디움 파운데이션 지금 어떠한 사람, 다른 사람 나타난 거 본 적 있어요? 미디움 LTD 본 적 있어요? 미디움 LTD로 이야기할 때 V3 나왔지요. 그 다음에
메타 M으로 이름 바뀌고 나서도 누구만 나타났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K스테디움 PT가 나타나고도 누가 나타났어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헷갈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재단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재단의 역할을 뭐 이거는 재단 자체를 까부사 버리고 누구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냐. 금방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지요. 그 업체고. 그리고 업무 인수 인계를 언제까지 하겠다. 그 다음에 한 번은 오너 원래만 받았다. 마스터키는 받지 않았다 했다가 다시 마스터키를 내가 원래 초에 받았다고 했으니까 그게 2022년도 초예요. 근데 그것도 안 받았다라고 했는데 받은 거예요. 원래 초. 2022년도 초. 오너 원래 마스터키 다 거기서 가지고 있고 모든 그 사업과 관련되는 모든 서류라든가 문서라든가 뭐 모든 권한 심지어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까지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재단과 이 운영사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재단과 운영사가 동일한 거를 넘어서 재단은 보이지가 않고 운영사만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김판종이라는 사람 또는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라고 그냥 머리에 박혀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김판종 의장만이 이 모든 일은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송가병 씨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실체가 있다. 재단은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실체가 있기 때문에 더 믿어야 된다. 우리는 삼성전자라든가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데도 저희가 지금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금액만큼을 실제로는 현금을 넣지 않고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KOK까지 사서 스테이킹을 하고 그런 상태로 저희가 피해를 본 거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고 했을 때 요 상황에서 똑같은 돈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그러면은 김판종이라는 사람이 이 주체가 돼 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K스테디움이나 KOK나 이쪽에 지금 그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금액만큼을 이 사람을 믿고서 넣을 수 있겠어요? 조직이라든가 사람의 그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증이 사실은 이 사람 안 된 사람이지요. 그러면은 삼성이라는 데는 이건희 회장부터 이재용 회장까지 가면서 그리고 거기에 인프라, 맨파워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검증이 됐는 여기에 여러분들 이만큼의 금액을 거기다가 때려 넣을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 두 개를 놓고 봤을 때는 여기에 그래도 초이스를 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초이스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보다는 여기다가 하겠죠. 그리고 삼성이라는 데는 실체가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상상 수치적으로도 언급을 하기에 힘든 정도의 기하학적인 숫자의 금액이 그다음에 인프라가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모두 갖추고 있죠. 여기에는 여기에 카이스트 뭐 석사 출신 한 사람 뭐 그 사람이 그 자기 의장을 놓고서 뭐라고 또 했는 음성 파일을 보셨죠. 그 사람 그 카이스트 정말 대단한 학교긴 하지요. 그런데 그 한 사람 그 학교에서 석사 출신이 얼마가 나올 건지 근데 삼성을 놓고 봤을 때는
박사, 박사 할애비와 같은 사람들이 절비하겠죠. 그리고 석사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논문을 하나를 통과만 하면은 석사예요. 그런데 학사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더 제대로 되는 학교에 정말 그 뭐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세상에는. 근데 우리가 늘상 제가 그런 표현도 뭐 수차례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박사가 만물 박사예요. 아니에요. 자기 분야에 그것도 박사도 박사 과정, 박사 학위를 그 취득을 할 때는 논문 통과를 하면은 그냥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모든 걸 아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거는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셜적으로, 부분적으로 삼성이라는데 정말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자기 본연의 일이 있고 그 전 단계와 그 후 단계 요 정도의 관계는 알지만은 이게 이런 조직은 여기 이 사람이 하나가 빠져나가더라도 요 부분만 채우면은 이 기어가 그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직을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이게 데미지를 입지 않아요. 그런데 중소업체는 한 사람이 하는 업무 자체가 멀티플레이어예요. 많은 것들을 동시에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회사는 돌아가질 않아요. 그러면은 제가 비교를 앞에서 두 개를 해드렸어요.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여기에 맨파워의 실력을, 능력을 얼만큼 인정을 할 거냐. 근데 사람들은 보는 게 지금 옆을 보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가랜마기를 해놔놓고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 중에서도 다 그거 자체도 또 이해를 다 하느냐 안 되니까 자기가 들어가지고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부분만 내 머릿속에 그다음 내 눈에 들어와요. 그걸 기억을 해요. 지금 상황이 어마어마하게 정말 최악의 상태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냥 현지에서는 그런 뭐 어떠한 뭐 로드맵이라든가 뭐 요번에 뭐 그 또 3월 6일 거는 제가 들어보지를 않았는데 뭐 또 어떠한 것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아세요? 그거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이해도 못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생각을 그렇게 하잖아요. 저기서 뭔가를 해줄 거다. 아니요. 커뮤니티 풀에 K스테디움에 K스타든 뭐 저기 루이든 뭐 다른 거 요번에 뭐 XDC 뭐 그런 것도 어쩌면은 예를 들어서 제너 드래곤이라는 게 상장이 되고 뭐 정식 론칭을 이제는 정식이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제너 드래곤이 언제 나왔어요? 2023년 뭐 3월달 나왔나요? 거의 한 1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정식이라는 용어를 쓰고 론칭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CEX 상장할 때 시기를 맞춰가지고 정식 론칭을 한대요. 그럼 그동안 또 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제너 드래곤이 나왔을 때 1호 프로젝트 그리고 엄청나게 좋은 거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수익을 내고 우리가 돈을 벌었다는 의미 자체는 내가 수중에 쥐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쥘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거래소에서 현금화 했을 때, 매도를 했을 때 내가 얼마를 쥘 수 있냐? 근데 요번에 뭐 세 개의 그 프로젝트에 이제
그 경련을 통해 가지고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련 경련에서 위너 같은 경우에 뭐 1등, 2등, 3등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보상을 주는데 K스타로 준다. 근데 그 가치가 지금 0.01달러잖아요. 그 얼마를 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받았는 게 이게 보상을 받았는 상금을 받았는 그런 느낌이 그 어느 정도를 줘야지 그런 느낌이 올 수 있을지 이건 저는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근데 그런 거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니고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재단과 운영사라고 하는 거를 요 어젠가 엊그제도 저희 오픈 토론방에 올라왔는 내용을 보면은 또 헷갈려 하세요. 그리고 비트, 이더, 테드를 누가 보관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스테이킹이라는 거는 투자를 하는 개념이 아니지요. 왜? KOK를 기준으로 보자고요. KOK는 50억 개가 발행이 돼요. 그럼 스테이킹을 해요. 그러면은 스테이킹의 기본은 유동성을 줄이고 보정을 시킴으로 해서 유동성을 줄이겠다는 이야기죠. 어디에 유동성을 이야기해요? 거래소의 유동성을 줄이는 거예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생산을 그만큼 못 해내니까 공급이 되는 재화, 상품이 적지요. 그러니까 사고자 하는 사람 많으니까 공급은 딸리고 수요는 많고 하니까 어떻게 돼 버렸어요? 그 상품의 가격이 100원 하던 게 예를 들어서 150원, 50% 올랐다. 뭐 빵도 이 곡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 이런 그 전쟁 때문에 공급이 안 되니까 원재료 값이 오르니까 빵값도 올라버리죠. 그렇게 올라버리면은 결국에 이 예전에는 내가 100원 주면은 하나를 살 수 있었던 게 150원을 줘야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기는 이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뭘 줄여요? 유동성을 줄인다고 하잖아요. 통화량을 줄여버리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물가를 잡겠다는 의미로 시작을 했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테이킹을 하는 것 자체를 내가 스테이킹을 함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어디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거래소에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거래소에서 가져가지고 샀는데 이걸 또 팔고 하면은 유동성은 계속 그대로 존재를 하지요. 근데 이거를 스테이킹을 해버리면은 장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줄이고 그러니까 이제 수요와 공급의 일반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다른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공급량이 적으니까 수요가 많아지면은 가격은 오르겠지요. 그런 의미. 그런데 우리는 50억 개 중에서 이 스테이킹 됐는 걸 쓰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걸 어디에서 볼 수가 있어요? 50억 개. 우리가 지금 15억 개 보상용으로 해가지고 유통량을 15억 개로 하기로 했는데 여기 지금까지 나온 거 저는 지금 커뮤니티 풀로 옮겨가는 거 전부 다 소각 지갑으로 다 잡아 넣어버리고 했다라고 치면은 지금은 시중에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우리가 헤이지를 해가지고 스태킹 돼 있는 양을 받아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뭐 3, 4억 개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스태킹이라는 거는 유동성을 고정을 하고 유동성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내가 넣는 거고 그거는 그대로 존재를 해야 돼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업에서 마케팅용, 그러니까 홍보를 위해서 마케팅용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걸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스태킹 돼 있는 건 쓰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비트, 이더, 테드는 뭐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렇게 잡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대로 묶여 있어야 돼요. 이거와 KOK가 별개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거는 개인의 것이 아니고 이거는 모두의 것이고 그것이 필요할 때 어떤 식으로 일단은 KOK로 지급을 하는 거는 해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보상을 하는 것도 KOK로만 하니까 그거는 계속적으로 움직이는데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을 경우에는 지금 비트 이더 테드가 누구의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운영사가 이거를 오너 월렛에 거기에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자산을 보관하는 보관자 역할을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어쨌든 간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썼다. 이게 이제 범죄 행위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제일 큰 초점으로 맞추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남았는 게 지금 비트 이더 테드가 있고 KOK가 우리는 기축 통하니까 이놈을 거래소에 그러니까 지갑에 그냥 보관을 할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KOK가 여기에 기축 통하고 가치를 우리가 만들어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거는 KOK 가격이 거래소에서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동일한 하나의 그러니까 비트 이더 테드가 존재하는 한 범죄 또는 나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를 공지를 하고 일단은 이거를 통합을 한다. KOK로. 그래서 이놈을 팔아서 거래소에서 KOK를 사게 되면은 정말 지금은 워낙에 가격이 낮기 때문에 그 낮은 가격에 1억 원치만 사도 어마어마한 숫자의 금액을 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0.01이라고 하면은 10만 불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공을 한 개, 두 개 붙일 수 있죠. 10만 개 가고 1000만 개를 사가지고 소각을 할 수 있어요. 100만 불이 되면은 1억 개를 사가지고 소각을 할 수 있어요. 또는 100만 개를 사가지고 그 스테이킹 지갑으로, KOK 스테이킹 지갑으로 통합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0.01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샀을 경우에 거래소의 가격은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주 나쁜 놈들이 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놓은 놈들 거는 소진이 될 때까지는 그 가격을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 게 재단과 운영사는 그러니까 같이 같은 거라고 보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는 운영사와 재단이 분리가 돼 있는 거고 분리가 돼 있는데 실제로는 재단의 역할까지도 하고 있는 게 운영사였다. 그리고 모든 그, 그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KOK부터 해가지고 지금 25억 개는 뭐 최영규 씨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나머지 25억 개 중에서 보상량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어 K스테디움 말고 커뮤니티 풀로 옮겨 갖는 거 그거는 수합을 했기 때문에 소각지갑에 들어가 있어야지만이 이거는 확실한 맞는 거고 그럼 그만큼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게 6억 8천만 개가 K스타잖아요. 근데 6억 8천만 개까지는 아니고 한 5억 개, 4억 개에서 5억 개 사이 정도는 KOK였을 거다. 그만큼 사라져 버리면은 뭐가 돼요? 우리는 유통량으로 유통할 수 있는 숫자가 15억 개 중에서 한 5억 개 사라졌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 전에 한 5천 몇백만 개가 소각이 됐으니까 그만한 숫자를 보상용으로 다시 더 가져올 수 있죠. 그렇게 해서라도 15개는 유통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결국에 운영사가 재단의 역할, 지금 뭐 토마스 프레이는 얼굴 한번 보이지 않고 어떤 활동도 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아예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피해를 받았다고 쌩 난리를 치면서 이러고 있는데 그 작자는 아예 나타나지를 않아요. 여전히 거기에서 나타나는 작자는 하나지요. 성가병 씨 별거 아니에요. 저는 그건 뭐 똑같은 우리하고 프론티어하고 똑같은 거지. 자기 혼자서 직급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업자라고 이야기하지. 사업자 등록증 보여달라고요. 케어케어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직급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보상책이지. 레벨이지 그냥. 많이 받아 처먹고 덜 처먹는 수준 그것 말고는 없잖아요. 근데 뭔 직급자예요? 그리고 어디에는 뭐 표현이 그 홍보 뭐 책임자라고 그랬나 그 마케팅 책임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프론티어가 무슨 마케팅이 있어요. 직급이 뭔 직급이 여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가병실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미디움이라는 회사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트, 이더, 테드, KOK 모든 지갑, 스태킹 지갑, 그 다음에 그 50억 개 발행이 됐는 거에서 25개를 빼고 나머지는 또 운영사라고 하는 데가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KOK 재단이 있고 여기에 계약 관계로 앉아 있었던 회사잖아요. 여기가 4월 13일에 이 케이스테디움 PT를 만들어 가지고 설립을 해 가지고 운영사의 관계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K스테디움의 그 K스테디움 메인넷에 대한 법인으로 그것도 한 주짜리예요. 싱가폴 달러 1달러. 당연히 US 달러보다 낮은 가격이겠죠. 오디너리 스탁 원 스탁 한 주예요. 싱가폴 달러가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US 달러로 따지면 1달러는 1330원, 1340원. 이게 거기에 자본금이에요. 거기하고 본래 계약은 다시 이루어지는 계약은 운영사와의 관계 또는 기술 제공의 이 계약 관계지요. 근데 이게 지금 뭐가 돼 있어요? K스테디움의 메인넷에 오너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단과 K스테디움 PT와의 이 관계에서 지금 이게 다시 그 저기 K스테디움 PT라고 하면은 크립티드라는 여기가 established in 2023라고 했는 이 운영사 크립티드라는 운영사가 이 메인넷의 운영사가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운영사잖아요, 본래. 이게 지금 운영사라고요. 그럼 이건 뭐예요? 오너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뭐가 기축통화예요? 페이스타지요. 그러면은 운영사가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여기하고 계약도 끝났고 뭐 이런 운영 관계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KOK 재단에서 모든 지가 그러니까 자산, 비트이트, 테드, KOK 모든 것들 여기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문서들은 이 재단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재단에서 플랫폼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5,000불에 대한 제한, 스테이킹에 대한 제한, 이런 것들 정책으로 결정을 하면은
그거를 조작만 해주고 실행만 하는 쪽이 누가 해야 돼요? 운영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만 것들이 그냥 막 뒤죽박죽 그냥 섞여버렸고 사람들은 모르니까 운영사가 특히나 주식회사 미디움의 김판종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아니면 뭐 어떤 일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까지 지금 온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모 단체는 사기 유사 수신 이야기 하잖아요. 이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데에서 어디에서 원금 보장이라는 거 한번 띄어놨고 그 다음에 여기가 시작이 2021년 4월 달인데 태생부터 사기다. 어떻게 이걸 연결을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보면은 엄벌 탄원서라든가 이런 거를 누가 주도를 해가지고 그게 정말 뭐 그 배무식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의적으로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지 않아요. 그 사람도 누구한테 월급을 받는 역할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대충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울산경찰청을 상대로 고소를 하고 그 뭐 업무방해 뭐 그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뭐 하여튼간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고소를 수사권을 상대로 지금 고소를 했잖아요. 그거를 받았는 그 울산지방검찰 쪽에서는 이거 제대로 수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피의자가 엄벌탄원서를 그렇게 그 고소를 하는 쪽에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고소가 자기 이름은 안 빠져 있겠지만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확실하게 조사를 하고 필요하다면은 제가 이게 저는 어떤 분한테 이전에 받았던 녹취록이 있는데 1시간 6분짜리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그 사람이 출국 금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 부분 참조가 되면은 그 증거 자료로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조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적반하장이라는 이야기 그런 단어도 사자성어도 생각이 나고 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는 모두가 정말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이라고. 근데 거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와이프가 6레벨이 육성이 되고 골프 치다가 6레벨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고 뭐 그러고 나서 와이프의 지갑을 보여주는데 세 가지 수익을 합치면은 하루에 1만 개가 나와요. 그때가 몇 달러였을지는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게 7달러였다고 하면 하루에 7만 불. 현 환율로 따지면은 하루에 거의 한 8천만 원씩. 그게 뭐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1억이다라고 하면은 30이면 30억이에요. 이게 그 사람 이야기는 직급이에요. 6레벨. 그럼 8레벨은 얼마를 받겠어요? 5배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 9천만 원이라 치고, 5구 45, 4억 5천, 그러면은, 한 달이면은 한 130억 되나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근데 그 사람이 뭐, 우리한테, 우리 최고 직급자예요? 아니에요. 가장 긴 빨대를 꽂고서 쭉쭉 빠는, 그러니까 기여를 한 거에 비해서 너무
독식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 사람이 자기가 거기에 울산경찰청에 어 고소를 당해 있으니까 뭐 그런 음불탄원서부터 해 가지고 고소도 역고소, 그러니까 인제 경찰을 상대로 고소를 한 거지요. 이런 거는 저는 정말 적반하장이다. 그다음에 어 제가 뭐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 있었는데 잠시 까먹었는데, 근데 이거죠. 추정 60분에서 PD하고 뭐 이야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PD하고 이야기할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공식 그 브리핑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거 나왔으면 우리 전 프론티어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근데 공식 브리핑을 PD가 그렇게 경찰의 공식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그 피해 금액 4조 원이라는 게 나왔다라고 들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담당 PD는 또 누구한테 또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하면은, 담당 PD는 당연히 또 그 피해자 단체에서 또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였겠지요. 그럼 그 서로 그 관계로 고소 고발이 일어나긴 해야 되지만 경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찰도 여기 대해 가지고는 강력하게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맞는 거는 맞는 거고 틀린 건 틀린 거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라도 맞대응을 확실하게 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많은 분들이 재단과 운영사의 관계, 그다음에 비트이드, 테드, 케어케어와 같은 이런 자산이 누가 보관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는 그래서 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자산을 보관하는 자. 저는 예전에 그런 거를 한번 말씀드렸죠. 어떠한 돈을 뭐 컨비니언스 스토어라고 하죠. 그 편의점에 알바를 쓴다. 알바를 쓰면 알바가 예를 들어서 4시간을 근무를 한다 그러면 4시간 동안에 여기에 모든 업무는 이 사람한테 그 권한이 주어져 있죠. 그리고 업무를 위탁을 받은 거죠. 요게 업무예요. 업무를 위탁받은 자. 그리고 거기 그 상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어 캐시 박스에 돈 들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누가 위탁을 받은 거예요? 보관자. 그 저기 그 모든 것들을 보관을 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재산과 관련된 부분을 보관한 사람이 또 누구예요? 알바생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그 시간 내에 내가 일을 맡으면서 돈을 몇 푼을 슬쩍했다. 업무상 배임을 통한 횡령을 한 거죠. 이거는 사기 절도 이런 게 아니에요. 주인이 있는데 슬쩍 가져간다. 절도지요. 사기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뭔 돈을 이제 좀 꾸거나 투자 유치를 하거나 뭐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 가지고 갚아줄 수 있거나 돌려줄 수 있는 그거를 그 당시에 괜찮았는데, 요렇게 해 가지고 뭔가 투자 환경이 이런 게 바뀌어 가지고 문제가 되면은 이거는 사기로 해당이 안 되고, 또 거기에 맞게 썼다라고 하면은 더더군다나 사기가 안 되는 거지요. 근데 내가 실제로 내가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내가 돈을 빌렸어요.
어떠한 걸로 해가지고 내가 주겠다. 예를 들면은 내가 땅이 있는데 내가 요만큼 빌리고 언젠간 돌려줄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이만큼의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없는데, 없는데 내가 이걸 갚아줄 만한 능력이 그 당시에도 없는데 그렇게 약속을 했다. 이게 사기가 되는 거지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KOK에서 재단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KOK의 개수, 스테이킹이 돼 있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플랫폼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개수가 받아나가는 사람의 개수는 상대적으로 적어지니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렇게는 범죄를 몰고 가기가 참 극히 힘들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업무상 배임을 통한 횡령이다. 그리고 이것과 맞물려 가지고 미국에도 그렇게 진행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운영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기술적인 보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돈만 받아가면 되는데 제대로 일을 하고서 하지 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거꾸로 페널티를 받고 거꾸로 돈을 더 개안해야 될 형편이다. 그래서 재단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데 모든 것들은 누가 가지고 있었다? 운영사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왜? 기록물에 나와 있잖아요. 오너 원래 또 가지고 있어. 파스트키도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정책 변경도 뭐 그쪽에서 대부분. 이름은 개혁해라고 했지만은 전 이사장 이야기는 하나도 말을 안 듣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어, 개념은 확실하게 좀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게 자꾸 헷갈리니까 저는 이런 비슷한 내용의 그 설명을 수도 없이 그 영상을 올려놨는데 여전히 또 그런 내용을 올리고 그리고 또 그렇게 또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다루었던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내일부터 또 업무 시작이고 일반적인 생활로 돌아가시니까 잘 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